최소 1,300만 원.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입니다. 4인 가구가 200만 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액수가 꽤 큽니다. 그래서인지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기간에 적지 않은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선 충분히 이런 말이 나올만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난 2년간 겪은 고통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또 모든 자영업자가 온전한 피해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자화상은 숫자로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도록 월급쟁이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깎겠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시나리오죠. 생활비와 공과금 같은 지출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자영업자에게 있어 매출은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간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율은 103주 중 71주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1년 중 8개월의 월급이 이전보다 적게 들어온 셈입니다. 이게 나의 실책 때문에 깎인 월급이라면 좀 덜 억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에 놓였던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0시를 기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특히 서울은 3단계에 준하는 1,000만 시민 멈춤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내수 소비,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정말 큰데요. 벌써 7주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명이 실제로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감률은 연관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한국을 덮쳤던 상황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주차부터 11주차까지 4주간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21%에 달했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2019년 3월에 200만 원을 벌었다면 2020년 3월엔 158만 원을 버는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대구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제3차 대유행 당시 수도권에선 5명이 넘는 인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고 카페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소비자 출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점가나 골목 상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밤 9시가 되니까 골목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상당히 불야성 같은 새벽 3시, 4시까지 정말 사람들 지나다니고 막 이랬던 골목인데 밤이 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두 부부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조그만 고깃집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이 상황,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유럽이 선택했던 봉쇄 전략에 버금가는 고강도 조치였죠. 이때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52주 중 45주의 매출이 감소했고 10% 이상 감소한 주는 33주, 20% 이상 감소한 주는 9주, 30% 이상 감소한 주는 2주나 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2021년의 상황은 겉으론 나아 보였습니다. 2020년엔 52주 중 45주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2021년엔 52주 중 26주의 매출만 줄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자영업자의 허리가 좀 펴진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성적표가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면 어떨까요? 다시 통계를 살펴보죠. 2021년 매출 증가율은 2020년보다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를 따지는 통계입니다. 그렇기에 52주 중 26주만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해 최악의 해였던 2020년 때보다 매출이 감소한 기간이 1년 중 절반이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가 바뀌어도 자영업자의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는 정부 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제대로 받았을까요?